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95%) 진짜 우리 이웃 이야기. 나 이런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대한미디어 그룹 아는 것입니다의 정진호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그 집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척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에 자가용이 있는가 없는가였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 손들으라고 하니까 약 70여 명의 친구들 중 3명만 손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부의 상징이었죠. 그 후 국민차 T코 등이 나오면서 자동차 대중화가 이루어졌고 이른바 마이카 시대가 도래했었고요. 지금은 현대인들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럴 존재로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자동차가 우리 속을 썩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차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인데요. 차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시죠? 바로 카센터, 즉 자동차 수리점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자동차 엔지니어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안녕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애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권력과 자본에 굴하지 않는 오마이뉴스. 국민의 편에 선 진보 종편 오마이TV는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월 1만 원의 씨앗으로 참 언론을 키워주십시오. 전화 010-3270-3828로 주시거나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지역 현안 시사 팟캐스트 요즘 뭔 일 이슈. 대전, 충청 지역 곳곳을 누비는 흥분의 아이콘 오마이뉴스 장재원 기자와 현안 당사자가 직접 나와 이야기합니다.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 나와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사고요. 현재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고 계신 김대원 엔지니어님 모셨습니다. 엔지니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정비인 김대원입니다. 네, 정비인. 네, 그래요. 제가 자동차 정비사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정비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우선 자동차 정비인은 어떤 직업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 당연히 차량의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고 고쳐주는 직업이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고객의 안전을 지켜주는 직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가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안전을 지켜주는 직업이다. 상당히 공익적인 일을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어느 분처럼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김대원 엔지니어와 함께 자동차 정비, 그리고 김 엔지니어가 바라보는 오늘날 우리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통 자동차가 말썽을 일으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일반인들의 경우는 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비나 수리를 위해 카센터를 가는데 근데 이 카센터라는 곳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혹시 우리가 바가지 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선단 말이죠. 네. 이거 제 생각에는 입장마다 물론 다르긴 한데요.
자동차 그 정비인다운 대우를 받지 못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정비인 대우를 못 받으니까 바가지를 씌운다? 뭐 꼭 이제 예. 그게 이제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차량을 이제 뭐 고장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다들 이제 정비소를 가셔서 점검 진단을 이제 받잖아요. 받는데 이걸 무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단하는 거를?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예전부터 그냥 관행대로 카센터 가면 그냥 점검해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냥 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물론 정비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 이렇게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과가지 온상이다라는 게 왜 드냐면 어떠한 부품을 꼭 교환을 해야만이 비용이 지출이 된다고 꼭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령 요즘 차량 같은 경우는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진단을 해야 이제 또 고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매출을 또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매출을 올린다? 그 매출이라기보다는 네. 정비사이긴 하지만 또 이제 돈도 벌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 사회 봉사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번다. 그렇죠.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긴 하죠. 예. 그 진단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도 컴퓨터 이상이 있어가지고 수리점에 가면은 그런 얘기 꼭 하거든요. 이거 뜯으면 일단 10,000원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뭐 진단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 네. 영역이니까 그거에 대한 과금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진단해 주는 거를 믿고 그리고 수리를 보통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진단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진단비를 안 받아왔던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신이 뭐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반대로 과잉 진단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것만 갈면 되는데 아니면 이 부품은 수명이 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전문 용어가 섞이면서 안 갈아도 되는 부품을 굳이 뭐 그런 것들을 간다 이런 불신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런 건 없어져야죠. 없어져야 되는데 간혹 한 10,000명에 1명쯤 10,000명에 1명?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우리 청취자들이 동의를 네. 할까요? 한 1,000명에 1명쯤? 1,000명에 1명이 좀 줄었습니다. 네네. 예. 0.1%? 네, 다들 열심히 하시고 네네. 이제 혼자 하시는 혹시 분들이 뭐 많아요. 협회에서 나오셨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꼭 제가 이제 정비인이라서 정비인 편을 든다 꼭 그건 아닌데요. 네네. 이 자동차 정비 문화가 좀 많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제 선진국 이제 자동차 선진국 쪽을 가보면 아무래도 이제 진단 비용이라든지 수리 비용이 이제 가히 좀 이렇게 체계화돼 있다. 예, 체계화돼 있고 비용 자체도 좀 많이 비싸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저도 해외에서 뭐 이렇게 정비를 해본 건 아니지만은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선진 문화를 좀 도입을 해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그러니까 것 같고. 우리가 과거에는 자동차 선진국은 아니었는데 이제 뭐 자동차 선진국이고 세계에서 뭐 그럼요. 5번째, 6번째로 차량 많이 생산하고 뭐 이렇게 수출도 하고 또 성능도 많이 올라왔고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나 어떤 그런 과금 체계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시대 흐름에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아직 예전 그대로에만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처음 제가 이제 질문을 좀 세게 드려가지고 약간 네. 좀 이렇게 유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뭐, 일단은 모든 카센터 사장님들이 우리 김 엔지니어님 같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보고요. 그럼 김 엔지니어님 개인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죠. 어렸을 때 또 꿈이 혹시 카센터 사장이셨는지? 그렇진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러면 꿈이 지극히 평범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해서 만드는 거? 예,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냥 그때 어렸을 때 마음은 과학자가 꿈이었는데 과학자. 예, 로봇 그냥 만드는 거. 만드는 거 좋아하면 다 과학자 되는 줄 뭐 알았어요. 태권브이 만들고. 네, 김 박사가 되고 싶었군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참 평범했던 그런 생각들이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또 꿈이 꿈 같진 않았던 것 같아요. 꿈이 꿈 네. 같지 않았다? 그러면 그 어떤 네. 의미죠? 꿈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막연히 이거 하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예. 뭐 준비한 건 없었던 것 같다? 네네. 그렇군요. 그래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김 엔지니어님께서는 태권도를 이렇게 전공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총망받는 태권도 꿈나무였고 뭐 그랬는데 태권도하고 네. 자동차 정비하고는 큰 상관관계가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총망받
뜬 것 정도로 이렇게 태권도를 잘하진 않았고요. 그냥 예, 망할 예, 정도. 예, 그냥 살짝, 예,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총망 박는 정도? 예, 그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 정비사의 길을 이렇게 택하는 거하고는 전혀 정말 이렇게 다른 길을 택했는데요. 중요했던 거는 저한테도 이제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죠? 어렸을 때 그 조종하는 RC카에 이렇게 좀 그 무선 조종 예, 자동차 예,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에 좀 이렇게 많이 빠져 있었었어요. 한동안. 음. 그러다가 그걸 잊고 지나다가 공부를 이렇게 썩 잘한 건 아니어서 네.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뭐 요즘에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수단이 저한테는 운동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진학의 수단으로 운동을 택했다? 예, 예. 꼭 택한 건 아닌데 네. 했던 게 그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번에 이제 계기가 찾아온 거는 군대에 있어서, 예, 군대를 가서 정비를 했던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계기였죠. 아, 군대에서 자동차 정비 일을 배웠나요? 운전병을 하면서 정비를 같이 했었죠. 예. 근데 적성에 맞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너무 거예요? 많이 맞았죠. 네. 남들보다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운전병 입장에서도 이제 공고라든가 이런 이제 계열의 친구들도 이렇게 왔었는데 그 친구보다도 제가 어떻게 보면 손재주가 조금 더 좋았어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조금 자랑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많이 좋았죠. 이렇게 조립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요. 그런데 체육교육을 전공하셨다고 제가 들었고, 그래서 예. 뭐 교생 선생님 그 실습도 나가셨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의 길을 갈 수도 있었는데, 군대에서의 자동차 정비 맛에 빠져서 네. 결국은 완전히 진로를 확 바꿔버린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바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대 가기 전에는 사실 선생님을 하고 싶었었어요. 네. 하고 싶었는데 막상 제대로 하고 보니까 아우 임용고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것도 하나의 작용을 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사의 꿈을 갖고 자격증 따셨죠. 네. 땄고 이제 꿈을 이뤘습니다.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자동차 자격증 취득한 날, 그날 기분이 어땠어요? 엄청 좋았죠. 저는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힘들게 땄어요. 힘들게 땄다는 얘기는 그것도 시험이 어려웠나요?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네. 예, 왜 어려웠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필기도 떨어졌었고 2번을 떨어졌었고 너무 좀 이렇게 간과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잘한다 생각하고 했는데 무시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뭐 나 운전할 줄 아니까 뭐 이렇게 하듯이 진짜 건너면 떨어지죠. 너무 건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을 떨어졌습니다. 저도 조리사 자격증 시험 4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낫네요. 2번 떨어졌으니까. 난 필기는 안 떨어졌어요. 그래도. 예. 자격증을 따고 처음부터 자동차 그 샵을 본인이 개업한 건 아니었죠? 그럼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직원 생활부터 했었죠. 직원 생활 하면서 이제 자동차 정비사의 꿈을 계속 키워갔는데 이제 제가 카센터를 나중에 하게 될 거라는 건 생각을 못 했었어요, 사실. 앞만 보고만 갔었죠. 멀리 보진 않았었고. 네, 근데 이제 카센터를 이제 하게 된 계기는 그래도 정비를 하다 보니까 제 샵을 차리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생겼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오픈을 하게 됐었죠. 돈이 보이던가요? 오픈하면 돈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면 아니요, 좀 돈이 내 돈 꿈을 때문에 펼치기 위해 내 가게를 돈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네. 결정적인 건 뭐였냐면 제가 정비 기사로 있었죠. 그럼 이제 사장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사장님은 그 제 뜻과는 다른 거예요. 그게 안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샵을 또 이렇게 재취업해서 이제 가면 거기에서도 안 맞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안 맞다 보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오픈을 하게 됐죠. 그 자동차 정비 일을 하시는 이제 정비 기사님들 그분들 이야기를 잠깐 조금 여쭤보면은 네. 그분들은 일하는 처우가 어떤가요? 그 월급이라든지 아니면은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 할 때보다는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예,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도 더 많이 가야 돼요. 가야 될 길이 많고요. 현재로서는 뭐 4대 보험 안 들어주는 데가 없어요. 네. 거의 다 들어주고. 뭐 의무 사항이기도 네, 하니까. 들어주고 싶은데도 못 들어줄 정도로 지금 현재 직원이 없습니다. 일하실 분들이? 예. 우리 김 엔지니어님 기사 생활 하실 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급여가 뭐 대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 주실 수?
수준이 지금의 시급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죠. 아, 지금 예. 최저 시급보다도 안 예. 되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네요. 지금은 좀 많이 예. 개선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많이 개선됐죠. 그래요. 그 자격증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본인의 가게를 이제 나만의 가게를 차렸습니다. 처음 꿈꿨던 나만의 가게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본인의 가게하고 좀 많이 근접해 있나요? 아직 근접하진 않고요. 네.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가게를 오픈을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었고. 시행착오라면 물론, 예.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고치기만 하면 당연히 돈도 벌고 잘 고쳐주고 이러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순진하셨네요. 그렇죠.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밥 만들어서 주면은 예. 손님들 먹고 가시고 전혀 돈 받으면 돈 이 번다. 경영에 대한 걸 전혀 몰랐어요. 예,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카센터 사장님 밑에서 일하다가 그냥 이렇게 일하는 것만, 차량 고치는 것만 배우다가 칸 사장님이 장사를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또 다른 샵 가서는 또 저렇게 하는구나. 이것만 봐왔지 경영적인 면에서는 제가 뭐 따로 배우거나 누가 일러주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게 상당히 처음에 힘들었죠. 그 본인이 꿈꿨던 가게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처음에 꿈꿨던 거는 선진국처럼 선진국처럼 예, 가본 적도 없는 선진국처럼 가본도 안 했지만은 선진국처럼 이렇게 차량이 들어오면 물론 제가 한 기사 생활은 그게 아니었는데 너무 네. 동떨어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손님이 네. 들어오시면 선진국처럼 이렇게 헬로우 뭐 이렇게 헬로는 아니지만 뭐 진단도 잘해서 제대로 된 제 페이도 받고 이럴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현실은 어땠는데요? 현실은 일단 오셔서 이거 고장 났는데 얼마예요? 저는 그 차 아직 진단도 안 했는데. 네.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나의 전문적인 기술 영역에 대한 자부심을 인정받기도 전에 그렇죠. 일단 하나의 후려치기로 매도돼서 얼마냐에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한숨부터 나왔었죠. 보통 우리 뭐 엔진오일 이 집은 5만 원인데 저 집은 4만 5천 원이다 그러면 4만 5천 원 가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게 참 슬픈 현실인데요. 네. 그건 뭐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좀 이런 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엔진오일 하나를 교환하더라도 좀 교환하는 방법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르죠? 뭐 하다못해 이제 뭐 잔유 제거까지 해준다든가. 잔유 제거? 예. 쓰던 오일을 다 예, 예. 이렇게 싹싹 긁어내고 하는. 예, 그리고 네네. 뭐 오일 교환해주면서 뭐 타이어 공기압도 당연히 뭐 봐주겠지만 네. 다른 부분 이상이 있나 없나도 또 꼼꼼히 또 장비를 통해서 그거를 또 세세하게 또 보면서 이렇게 고객님한테 이렇게 인지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 네. 말씀하신 진단의 서비스를 해준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예, 그런 부분의 서비스도 이렇게 해주는가 이런 걸 보면 45,000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그 5,000원, 만 원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 그 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자동차가 부자들만의 전유물일 경우에는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서비스 좋은 곳으로 돈에 상관없이 가시겠지요. 그런데 이 자동차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수의 서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서비스 퀄리티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을 찾는 거 역시 또 당연한 그 모습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근데 또 이 스마트폰이 원체 또 대중화돼 있다 보니까 네. 가격 비교를 또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시고 또 가격 비교도 해보시고 방문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지금 가게 그 본인의 샵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본인의 샵의 모습이 어떤 건지요? 혹시 자동차의 부품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부품 뭐 엔진 있고 미션 있고 한 몇백 개 되나요? 한 수만 가지의 부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만 가지? 네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여러분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이 수만 가지의 부품이 결합된 복합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네요. 그쵸. 우리 예. 목숨도 책임지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자동차를 흔히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곤 해요.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건강검진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내시경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엔진오일이나 뭐 타이어라든가 뭐 브레이크 패드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건강검진에 해당할 수 있고요. 평소에 관리하는 네. 그런 거다? 네네. 네. 하지만 이
사람도 나이가 들면 뇌라든지 심혈관계통이라든지 소화기 등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노화가 오니까요. 예, 그렇죠.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차량도 고장나기 마련이죠. 뭐 그렇죠. 네. 오래 예, 쓰면 예. 네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목숨을 위해 담보하는 그 이 복잡한 이 유기체를 네. 잘 치료할 수 있는 자동차계의 낭만 닥터 김사부가 활약하는 뭐가요? 뭐요? 낭만 닥터 김사부요. 낭만 닥터 김사부가 활약하는 돌담 자동차 병원이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제 샵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들의 낭만 닥터 김사보 재밌는 비유 같은데요. 그래 네. 돌담 자동차 병원은 그럼 강원도에 가야겠네. 염설롱, 오늘 음악 한 잔 어때요? 대중음악을 통해 시대를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최초의 예능 팟캐스트 염살롱. 염실장과 정마담의 유쾌한 시사 예능 토크. 팟빵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독서는 만고의 진리다. You think about how many times I fell. I learned, but I'm 독서 공동체 백복스 클럽 강신철 한남대학교 교수의 재미있는 책 이야기 there's someone to bear with me. 한 달에 한 권 청취자 여러분들께 책을 선물합니다. Kind of fragile, so to speak.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New beginning, new year could be the new beginning. 계속해서 김대원 엔지니어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죠. 뭐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시끄럽고 지금 탄핵 소추가 발의가 돼가 국회에서 그쵸? 헌재에서 지금 뭐 판결을 오늘 내일 한해 뭐 2월 말에 한해 오늘 뉴스 보니까 2월 말은 물 건너간 것 같고요. 뭐 3월 중에 한해 만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지러워진 나라의 사태의 근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감히 뭐 근본 원인에 대한 뭐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요. 이 카센터에 비유하자면 네. 카센터의 바가지 온상보다도 더한 것 같아요. 카센터 바가지보다 더 심한 문제다? 그 국민들이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참 저는 이게 참 좋다고 봐요. 이 말뜻이. 네네. 왜냐면 이제 국민들이 더욱더 공부하고 알아야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깜짝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김대원 엔지니어께서 얼마큼 많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지 아이고 막 기침을 하시네요. 이름하여 김대원 엔지니어의 시사상식 퀴즈입니다. 자, 제가 총 3문제를 드릴 건데요. 답을 아시는 대로 말씀 주시면 되고요. 우리 이 녹음 끝나고 만약에 2문제 이상 맞으시면은 제가 밥을 사드리고 만약에 2문제를 못 맞추시면은 저한테 밥을 사셔야 됩니다. 불만 있으세요? 전혀 준비하지 못한.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네. 지난 2017년 1월 31일자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박한철 전 소장은 퇴임 직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를 진행하면서요. 자신을 제외한 또 다른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이 소에 대한 그 헌재의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총 9명의 재판관 중 6명의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이 퇴임을 하면 총 7명만 남게 되고요. 그렇다면 2명만 반대 의견을 내도 탄핵이 기각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이 됐고 이분은 오는 3월 13일에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이 재판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가. 네. 아, 정말 좀 5초의 시간 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정미 재판관이고요. 헌재 재판관 임시로 이제 그 소장 대행을 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번째 문제입니다. 최근 법원은 이 문화재의 원소유주가 한국의 부석사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문화재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에 약탈되었다가 한국의 문화재 절도단에 의해 다시 한국으로 밀반입되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한일 외교 관계 등을 이유로 이것을 일본으로 보내려고 했으나 부석사 측의 민사소송에 의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일본에 다시 빼앗길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를 해서 이 문화재의 소유권은 현재 추후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이 문화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금동 관세음 보살 좌상. 오, 딩동댕 정답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아셨어요? 스마트폰에서 봤습니다. 그 뉴스를 읽으셨구나. 그래요. 네네. 이 문제는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다뤘었거든요. 내일 업로드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꼭 들어보세요. 요즘 뭔 일 이슈에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취재한 기자와 함께 심층으로 다뤄봤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 이 문제를 맞추시면은 제가 밥을 사드려야 되고요. 이 네. 문제를 틀리시면은 제가 밥을 얻어먹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곳은 미국 서부에 있는 주입니다. 미국 경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해서 중앙정부의 이민 정책으로부터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주의회가 통과시켜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도 한 바 있습니다. 만일 이 주가 미국 연방에서 탈퇴하게 된다면 곧바로 세계 6위의 경제 규모를 갖게 되며 영국의 EU 탈퇴와 비견되어 칼렉시트라는 말이 등장하게 됐었죠. LA, 로스앤젤레스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등이 속해 있는 미국의 이 주 이름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저는 팝 음악이 생각납니다. 팝? 캘리포니아. 호텔 캘리포니아가 생각이 났었는데. 정답입니다. 아이고, 제가 밥을 사야 되네요. 네, 뭐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법이니까 없던 걸로 하고요. 그래요. 우리 처음 다뤘던 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이었거든요. 그 네네. 혹시 여자분 이렇게 그 헌재소장 대행하신다는 건 뉴스에서 보셨죠? 네,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주의 보진 않았어요. 원래 헌법재판소가 총 9분의 재판관이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게 하나 이제 결정이 되려면 9분 중에 6분이 찬성을 하셔야 되는데 박한철 소장이 이제 1월 31일자로 그만뒀습니다. 퇴임을 했습니다. 임기가 다 차갖고 8분이 남았어요. 그럼 새로 한 명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그 탄핵 상태라서 그 권한이 정지되어 있죠. 네. 예. 그럼 뭐 황교안 그 권한대행 임명해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 권한대행 임명하기엔 좀 너무 비중 있는 인사고 두 번째는 임명을 해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회 상황으로 봤을 때는 황교안 대행이 지명을 한다 치더라도 임명대회가 좀 이렇게 그 국회 통과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또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3월 13일에 임기가 종료해요. 그분도. 그렇게 되면 7명이 남죠. 네. 아까 제가 몇 명이 동의해야 된다고 했어요. 6명이요. 네, 그러니까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민의를 좀 이렇게 곡해할 수 있으니까 막아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박한철 소장이 퇴임 전에 3월 13일 이전에 끝나야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 또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들은 그런 게 어딨냐 이거는 뭐 다른 뭐 이렇게 개입한 거다 불공정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정미 지금 헌법재판관이 임기 대행, 그러니까 소장 대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다뤘던 거는 그래요. 뭐 혹시 절에 다니세요? 아닙니다. 절에 안 다니시고 금동 관세음 보살 좌상입니다. 이거는 네. 우리나라 도둑들이 일본의 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에 가고 이 불상을 훔쳐왔는데 몰래 팔려다 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일본에서 왔으니까 이걸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일본이 예전에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탈해 갔다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 편이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부석사 우리나라 소유가 원소유주는 부석사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부석사가 보관하고 뭐 이렇게 판결이 좋은 쪽으로 났는데 우리나라 검찰에서 항소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재판이 아주 재미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요즘 뭔 일 이슈 내일 업로드되는 방송을 꼭 들어보시고요. 네. 세 번째는 캘리포니아는 서부에서 제일 큰 주 중에 하나죠. 돈이 많고 뭐 헐리우드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트럼프하고 상당히 마찰이 심하죠. 네네. 그래가지고 미국은 연방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들이 모여 있는 연방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연방에서 만약에 캘리포니아가 탈퇴해갖고 독립국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세계가 요동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도처에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잠시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혹시 우리 김대원 엔지니어님께서는 정치에 좀 관심 있으세요?
사실상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아는 거 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제부터 알아야죠. 네. 평소에 좋아하는 정치인은 있으세요? 사실 고민을 좀 해봤었어요. 예전에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나 없나 이렇게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상은 없어요. 좋아하는 정치인은 없다? 왜 네. 없냐면 꼭 없다 있다보다는 앞으로는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런 정치인을 원했었어요. 오직 우리나라, 우리 국민만을.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게 누구나 이야기를 다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정치를 해주시는 분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공감이 안 된다? 그렇죠. 누구나 말씀들은 다 그렇게 하시는데 공감은 사실 안 됩니다. 뭐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봐도 혹시 뭐 정치인들 중에 좀 본인이 평소에 인상 깊거나 이렇게 좋아하는 분도 안 계세요? 뭐 트럼프나 트럼프 두테르테 뭐 그렇긴 한데 사담 후세인. 뭐 이렇게 좋아하는 정치인이라기보단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오직 본인 나라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두테르테나 뭐 이런 그래요. 그런 부분만. 그럼 우리 만약에 김 엔지니어님께서 네.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딱 두 가지만 한번 바꿔보고 싶다? 두 가지만 내가 이건 확실히 바꾸고 싶다. 확실히 바꾸고 싶다. 네. 그냥 가상이잖아요. 네네. 그냥 모두 다 잘 살고 이 행복의 질을 좀 높이고 싶다. 뭐 그거 뭐 엄청 포괄적인 얘기긴 한데 네. 개개인의 행복의 질은 뭐 다 다르니까요. 거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일들을 해야겠죠. 네. 예, 그거 하나는 꼭 바꾸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그걸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전시작전권? 아, 전시작전권? 우리나라가 그걸 안 갖고 있잖아요. 네,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죠. 그 작전권도 없는데 아닌 게 아니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가갖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작전권도 없는 그 나라 힘도 없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제가 꼭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거는 꼭 이렇게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전시작전권을 네. 환수해 와야 된다. 환수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그래야 국민의 행복질이 나라의 국방의 힘이 좀 강해지면 네. 다른 영향력도 좀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지극히 제 생각입니다. 네, 본인이 공감 못하는 정치인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긴 시간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오늘 방송 이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모든 걸 말하기에는 좀 이렇게 짧은 시간 같고 시간을 또 더 주어진다고 해도 제가 갖고 있는 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분 전에 얘기한 거를 지금 다시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다르게 얘기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네. 그래도 자동차 엔지니어이시고 그리고 아까 뭐 낭만 닥터 김사부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자동차 관련된 상식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가 정비 요령이나 뭐 이런 거, 카센터 가서 이거는 속지 맙시다. 이러면 안 속습니다.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아까 제가 병원 말씀드렸었죠. 네, 처음에 병원 얘기했었죠. 돌담 자동차 병원. 아파서 갔는데 내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뭐 감기네, 뭐 아니면 팔이 부러졌네, 뭐 기부스하면 되겠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처방보다는 이런 의사 선생님의 신뢰가 가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카리스마가 있으면 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쵸. 나는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 빨리 처방을 내려버리면 그렇죠. 뭐 네. 물론 낭만 닥터의 김사부님이 얘기하신다면 뭐 믿겠지만 네네. 근데 이제 아니면 여러 문진을 통해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아니면 이제 과거 병력까지도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는 그리고 세심한 진찰을 통해서 꼼꼼한 처방을 내려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신뢰가 아무래도 가겠죠. 그렇죠. 내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잘 살펴보시는 선생님이 더 신뢰가 가죠. 네네. 카센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보고 가격부터 이야기하는 샵보다는 내 차량 상태를 잘 살펴보고 내 차에 맞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전문가적인 엔지니어 분들이 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아는 척 했다가는 오히려 바가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괜히 이거 뭐 이제 기싸움에서 안 지려고 아는 척 했다가 오히려 더 역으로 당할 수도 있다?
네, 뭐 물론 그렇진 않은 분들도 많은데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엔진 오일은 얼마나 자주 갈아야 돼요? 엔진 오일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원 자동차 엔지니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죠. 자동차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인간과 함께 지구를 지키는 내용인데요. 어느덧 우리 인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자동차. 그리고 그 자동차를 보다 안전하고 오랫동안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동차 엔지니어들.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상대방에 대한 신뢰 등을 통해 우리 삶의 따뜻함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오늘 출연하신 김대원 엔지니어님께서 본인 샵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네요. 광고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청취자분들 혹시 자동차 관련 고민 있으시면은 저희 게시판에 후기를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